랭크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예. 굉장히 새롭죠? 저희도 낯선 구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3년도 벌써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4월 3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도마토TV 개편을 맞아서 1시부터 2시까지 바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건 창호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 랭킹쇼 예. 일단은요 뭐 전반부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이든지 랭킹 한 가지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시황 관련된 랭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랭킹 리스트를 좀 띄워드릴 텐데 같이 순위도 맞춰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랭킹쇼로 이렇게 써있긴 한데 예. 사실 이게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점심을 먹으면서 나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사이를 또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적극적인 종목 진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겉옷은 랭킹쇼인데 그렇죠. 실상 안에 있는 거는 다른 거죠. 진단쇼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하시고 네. 또 항상 하시듯이 지금 올라가는 이쪽이 되겠네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진단 아니에요. 예. 굉장히 저희도 좀 착각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저희가 좀 정신 차리고요. 네. 실시간으로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제 다 아시죠?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예. 자, 4월에 우리 증시 뭐 이대로 한 계단 더 도약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고만고만하게 박스권에서 흘러가게 될지 고민이에요. 네, 정말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보면 코스피가 약보, 코스닥은 850선에서 그래도 뭐 뚜렷하게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보다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의 진단이 들어올지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네. 자, 일단은 랭킹쇼니까 종목 진단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의 첫 번째 랭킹쇼 주제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띄워주시죠. 우리 작아졌어. 뭐야, 여기에요? 여기. 책이래요, 책. 책. 무슨 책일까요? 야, 4월 초부터 진짜 뭔가 이런 교양적인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있죠. 3월 베스트셀러. 여기 보고 읽어도 돼요. 예, K문고의 3월 4주 기준입니다. 자, 랭킹.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채팅창에? 웃는 거. 약간 가짠타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세곰치말님 뭐 반갑다고 암튼 하시는데. 이건 창호 앵커 너무 반가워요. 암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언제 또 나왔어요? 랭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가지 탑5의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하나씩 좀 볼까요? 보니까 살 때, 팔 때, 벌 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거는 딱 봐도 주식이죠? 그죠. 느낌이 딱 주식이에요. 아니, 요즘에 확실히 주식할 때가 됐다라고들 많이들 느끼시나 봐요. 책들이 그 타이밍을 잡아서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들도 살 있고요. 때, 팔 때. 여러분이 벌 때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 눈에 띕니까? 이거네 거. 김미경의 40수업.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네. 김미경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명한 강사분. 강사분이시죠. 네, 40수업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40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슬슬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스즈메 문단소. 요거 요즘 재밌어요. 요거 아세요? 요거 만화인데 극장에서 열린 만화인데 저는 이게 사실 요즘에 극장에 그 상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네. 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제가 팬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원작 책까지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탄탄한 그런 그 기반에다가 만화까지 재밌게 연출이 돼가지고 네. 요즘 일본 만화들이 국내에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상당히 네. 좀 인기가 좋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옆에 보니까 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저것도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네. 오늘 일본 책들 많네요. 세이노의 가르침 저는 사실 좀 낯설기도 합니다. 러브수기님 갑자기 책 울 애들이 말하던데. 그렇죠. 저 스즈메 문다소 애들이 말하나 봐요. 네. 여러분 근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갑자기 책이라고 하시는 의문을 좀 표하시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랭킹쇼 진짜 아무거나 랭킹 막 갖다가 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건 넘어가셔도 되고 네. 다만 이렇게 랭킹을 같이 맞춰가면서 소통하시죠. 중요한 건 네. 소통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네. 그리고 또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맞아요. 저희가 종목 진단의 기회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장님이 하지 말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까지 해서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5가지 책 중에 5위에 랭크된 책이 뭘까요? 요거 먼저 간단히 맞춰보면서 좋네요.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여러분 종목 진단의 기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여러분 답해 주시는 동안 종목 진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는데 딱딱 나눠서 진단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반전, 후반전 나눌 건데 전반전을 책임져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도 이런 구도 정말 잘하네요. 위에 번쩍 나오셨어요. 전문가님, 우리 머리 위에 태양처럼 떠 계세요, 지금. 지금 전문가님도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마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왜 이렇게 서두가 길어? 잠깐만. 가봐요, 이제.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러브수기님. 오늘 수기님이 채팅창 지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좋아요. 초반 러시 좋아요. 러브수기님의 넥슨 게임즈를 봐드리겠습니다. 22,600원에 10% 비중이신데요. 본전 가까이 왔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야, 오늘 8% 급등 중에 있죠? 네, 넥슨 게임즈. 야, 오늘 좋은데 얼마큼 더 갈 수 있을까?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넥슨 게임즈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제가 이제 이 종목 진단 하기 전에 우리 그 유창 앵커하고 이건 앵커님 미스터 진단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챙겨 들었는데요. 예, 너무나 반갑고요. 자,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 보니까, 넥슨 게임즈를 이제 올려주셨네요. 22,600원에 10%.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지금 2만원이니까 이분께서 22,600원에 샀으면은, 대략, 지난해 거의가 8월달 이전에 매수하셨네, 그죠? 지금도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은 1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다가 그죠? 이 내려와 있다가 지금 주가 이렇게 지금 많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한 10%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많은 시간이 저는 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전 고점 대략 얼마입니까?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의 지금 완전한 리오픈이 딱 시작되면요. 주가는 상당한 탄력을 저는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오롯이 중국 쪽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을 놓고 본다면 주가 24,000원 이상은 충분히 한번 상승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비중이 지금 10%인데 이럴 때 조금 그 주가가 오르기 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 주셨으면은 제가 이게 추가 매수도 한번 권해 드릴 텐데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가 매수 하시려면은 최소한 5월 이평선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5월 이평선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제가 전략, 우리가 그 주식을 하면서요, 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또는 어떤 일을 하든 기본적인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려면요, 5월 이평선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5월 이평선이 대략 얼마냐면 이 종목은 18,120원이니까 적어도 한 18,500원 정도. 이 정도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서 얼마까지? 한 24,000원까지. 한 4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4월 말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월 초입에 들어왔고 사실 한 달이 길면 길 수도 있겠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럼요. 자, 그거 잘 기다려 보셨다가 러브수기님 아주 활짝 웃으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넥슨 게임즈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약간 뭐랄까요? 이건 도대체 뭐지?
아니 세검주말님 이건 차고는 샤시 벽제하는 회사 이름 같아요. 맞아요. 하필 저희가 이름이 이래가지고 네.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상장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거냐 전혀 아니고 상장 회사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들어갔다고 다 상장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간. 네. 자 그리고 또 네. 변재경님 처음으로 진단 올려봐요라고 굿. 해주셨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랭킹 쇼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진단이 메인이에요. 맞아요. 네, 진단 많이 올려주세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전화로도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브쏘기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진단 하나 가기 전에 오늘 5위에 랭크된 종목이 뭘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네. 투표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가 보기엔 이게 좀 스즈메 쪽이 좀 강하네요. 예.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세곰주말님께서 5위는 당연히 주식책이다. 아 그렇죠. 왜요? 1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네. 주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책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네. 우리 피터님께서도 처음으로 뵙는 분인데. 피터님 서운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첫인상 되게 안 좋네요. 남자 둘이 좀 칙칙한데라고 좀 웃어주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금요일 밤에는 뭐 수년간 남자 둘이 이렇게 칙칙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반짝이로 입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낮에도 한번 적응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피터님께 잘 좀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앞산솔님, 미혼은 비상장, 결혼하면 상장된 겁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인생이 느껴지는 멘트 너무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5위 랭크된 종목은 종목 하나 더 진단해보고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좀 약간 심각한 종목. 뭐죠? 다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14% 급락 중이죠. 이거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날은 그동안 아픔이 너무 컸던 종목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아우. 보든 계속해서 산을 한번 탔다가 슬슬 하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다 내려왔어요. 네, 지금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네, 오늘 최저가로 4,245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네. 근데 사셨던 가격 자체는 이제 5,515원이란 말이죠.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SOS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10% 비중, 지금 외국이랑 기관 둘 다 팔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날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날이라는 기업이 2019년도에 출시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잖아요. 그죠? 이게 페이코인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페이코인이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좀 중지가 돼 있죠. 아마 그런 투자 심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이제 뉴스를 좀 상당히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페이코인이 거래가 지금 완전히 지금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유동적인지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이 좀 이게 뒷받침이 되고 하면 뭐 좀 기다려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지난해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지표보다는 기본적인 제가 요 지표에 상당히 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보세요. 지난해 여러분들 적자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흑자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그냥 적자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세전 계속 사업도 규모가 큰 폭의 그런 적자, 당기순 손실이 한 30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악재가 상당히 많이 좀 겹쳐 있고요. 지금 이 보면은 재무구조도 보시면 이게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단기사채가 지금 273억이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나와 있는 다날이라는 기업이 단기사채가 여러분들 지난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기사채가 있어 왔잖아요. 보세요. 128억, 150억, 71억, 지난해 273억. 이게 요 단기사채라고 하는 게 제가 10이라 그랬잖아요. BW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거 주식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주식으로 전환해주면 기업에서는 신주를 발행해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주 발행을 해서 채권자한테 주식을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된 거죠. 이 페이코인의 지금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 이전에 그런 내용들의 앞에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5,515원이니까, 오늘이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이번 주 안에는 승부를 내세요. 이번 주 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매출이 얼마 정도가 발생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돼.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시간을 저한테 시간 한 30분만 저한테 준다면 제가 딱 기업을 분석해서 내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코인의 매출이 얼마 정도 되며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분석하면 30분 제가 분석해 끝낼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지금 주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 주 안에는 승부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기서 지금 1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가 만약에 마이너스 한 10% 안으로 들어오면 요 위로 올라오면요. 그때는 정리를 하세요. 지금 마이너스 14%니까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보면은 주가가 지금 9%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 양봉을 아마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한번 팔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리얼하죠. 예. 저희한테 별로 준 게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다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처럼 예. 전문가님께도 뭔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고 전문가가 갖고 있는 아주 그 기본기 그리고 이런 깊이 네. 이거에 따라서만 저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종목 분석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직접적인 전략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매도 이렇게 말씀해줬으니까 다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열심히 또 가고 있고, 네. 저희 또 랭킹 맞추고 있었잖아요. 이거 까먹을 뻔했어요. 아, 맞다. 5가지, 예. 최근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를 리스트를 좀 공개를 해드렸고, 그 중에 5위를 한번 맞춰보시라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적응이 안 되셨나봐요. 일단 5위를 먼저 공개를 아니.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5위 먼저 제작진 좀 띄워주시죠. 오늘의 5위? 너 이거 하면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좋은데요? 자, 오늘 5위 뭡니까? 살 때, 벌 때, 팔 때, 벌 때. 저 버는 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요거 1위부터 5위까지 책을 다 네. 읽진 못하고 좀 찾아왔는데 예. 이 책은 주식 투자 그렇죠. 지침서예요. 누가 봐도 매수, 누가 봐도. 매도, 이익. 증권사 이사님께서 쓰신 건데요. 잠깐만요. 아까 전에 네. 그 세곰 쥐말님께서 5위는 무조건 주식책이지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감 좋으세요. 감 좋으세요. 여기에서 제일 인상적인 멘트가 저는 그거였어요. 네. 연금술에 빠진 개미들. 그런 말이 있어요. 법칙보다는 원칙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금술에 빠졌다. 그러니까 뭔가 연금술도 사실 뭐 투자하는 건데 그거 대비해서 금덩이가 나오는 걸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는 원칙을 갖고 해라.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방법 이런 뭐랄까 얕은 수 이런 것보다는 네. 원칙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이거는 저희가 진단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5위에 주식 관련된 책이 일단 랭크가 됐는데 네. 요거는 금방 맞춰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1, 2, 3, 4위도 지금부터 맞춰갈 텐데요. 다음 4위에 랭크된 책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네. 자, 저희 아까 그거 전체 리스트 5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여주세요. 살 때, 팔 때, 벌 때는 이미 날아갔고 자, 나머지 4개 잠깐 좀 리스트 띄워주시죠. 요 리스트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김미경의 마흔수어, 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게 뭔가 묵직해 보이는데 베스트셀러예요. 검사님이 쓰신 거예요. 스즈메 문단속까지 네. 이 4개 중에 4위에 랭크된 책은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랭킹 순위를 맞춰주신 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연 같은 거 이야기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들에게 종목 진단의 기회를 더 폭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도 많이 올려주시고 여러분 랭킹 관련된 이야기도 풀어주시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번에 유튜브에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20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자, 브레인즈 컴퍼니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 가격이 1,300원이거든요. 비중이 20% 이렇게 갖고 계시고 오늘 가격 뭐 거의 그대로입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자, 브레인즈 컴퍼니.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려왔다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2월쯤에 한번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네. 다시 밀리고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시세 나왔구만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솟구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브레인즈 컴퍼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나와 있는 이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기업이 그게 최근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게 에이프리카라는 지금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죠. 지금 에이프리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나 또는 우리가 뭐 클라우드 이런 사업에 좀 박차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게 에이프리카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 체결했잖아요. 이게 좀 넓게 본다면 뭐 챗 GPT와 뭐 밀접한 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뭐 상승 여러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챗 GPT에서 가장 지금 탄력을 세게 받고 있는 종목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솔트룩스도 그렇죠. 솔트 주가는 워낙 지금 상승세가 많이 나온 거죠. 이게 솔트룩스고요. 그 다음은 브리지텍 한번 볼까요? 이게 브리지텍 주가도 상승세가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볼까요? 유엔젤도 주가도 좀 탄력을 받았죠. 이게 나와 있는 브레인즈 컴퍼니는 거기에 비하면 시세가 좀 크지 않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비중을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한번 제대로 가져간다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재무 안정성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챗 GPT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보면 실적이 다 엉망인데, 이게 나와 있는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에다가, 상당한 그런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종목이라서 이걸 가져가신다면 앞에 있는 요 고점 있잖아요. 이게 11,900원이고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요. 13,900원이니까 얼마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냐면 12,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1차 지금 매도 목표가를 12,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뭐 13,000원까지 가져가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지금이 1,190원이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한번 뭐 4월 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인즈 컴퍼니 살펴드렸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종목 진단 내용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네. 4위에 랭크된 종목이래. 책이 뭘까 여쭤봤잖아요. 네. 답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상품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상품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냥 일단은 가장 큰 그 뭐랄까요. 네. 뼈를 때리시네요. 근데 태리님께서 책을 주는 건 아닌가요? 책을 좀 특별히 원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저기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는 게 한 1,100 정도 되면은 제가 네.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건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하나라도 사자. 그렇죠. 책이든 뭐든. 이게 책이 또 아니면은 또 현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네. 인기가 좀 높아지면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또 발언할 권리가 좀 생깁니다. 아직은 조금 면이 안 섭니다. 자, 그리고 마그마님 이제 예선 통과도 힘들 듯? 잠깐만요. 무슨 예선이요? 그리고 앞산솔님께서 1개월 종목 상담권 거시면 1개월 종목 상담권이면 근데 이거 대단히 큰 거 아닌가요? 1개월 내내 종목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왜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봉채님께서는 약간 또 서운하신 것도 있죠. 뭐죠? 뭐 예를 들면 아까 했던 다날 같은 걸로 너무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게 좋은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저도 저 금산 전문가님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마음을 딱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리님, 창호 삼촌 브레이키 댄스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그 책 랭크된 게 뭔지 네.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맞히시는 분들 종목 진단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럼 종목 하나 더 갔다고 올까요? 자, 이번에는요. 네. 전화 또 저희가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화 걸었다고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아닙니다. 왜 그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이거지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말하기도 참 민망한데, 네. 윌링스 윌링스 예. 17,100원에 10%인데, 17,000이요? 17,100원이요. 오. 10%. 10%. 17,000이라고 말씀하신 게 말하기도 쪽이죠? 힘들거든요, 되게. 아, 지금 7,000원 미치기 때문에 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근데 TV에서 추천을 하고 신진생 에너지고 해가지고, 네. 근데 AS도 몇 번 나왔는데, 네네. 괜찮다고 해서 괜찮나 보다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뭐 손도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잘하셨고요. 네. 이게 한 작년 연초에 사신 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5월, 6월? 5, 6월. 하여튼 1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윌링스는 오늘도 7,000원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2.1% 하락하고 있고. 네. 이제 전화 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와도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니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윌링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는 종목 진단에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재무제표를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트만 가지고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윌링스라는 기업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윌링스라는 기업이 많은 기업입니까? 이 기업이 여러분들 전기 배관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전기 배관 장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서 파생되는 게 여러분들 뭐 전기차 충전소도 되고 그죠? 전기차 우리가 뭐 충전기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양광 인버터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엮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소 쪽이나 또는 전기차 뭐 충전기 쪽에서 하시려면 실적이 딱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포스코 ICT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남겨두시고 이게 보세요.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647억에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이게 적자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윌링스라는 기업을 보세요. 보면 이 주가가 이걸 안 보니까 이 뭡니까 이게? 2020년도부터 이게 적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3년 동안 이게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주식을 매매한단 말입니까? 2021년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에 지금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가지고 계시다가요. 반등이 나오면 좋은 종목이 수두룩 합니다. 워낙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수두룩 합니다. 근데 실적이 나빠지는 종목을 굳이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워낙 지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매도는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게 이때 한번 대단한 거래가 나와서 이쪽과 한 14% 올랐을 때 이때가 9,000원이잖아요. 이 정도 매도 기회가 한번 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양심껏 가져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9,000원 정도면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9,000원 어떠세요?
그럼 그때 그거 보기는 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워서 조금만 더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예. 그때가 매도 타임이었나 봐요. 아하. 한번 보셨군요. 예. 예, 계속 매일매달 네. 체크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는 봤어요. 시청자님 이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네. 요번에 네네. 9,000원 올 때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겠어요. 네, 정말 많이 아쉬울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럴 때 과감하게 딱 전략적인 판단 잘 하시면요. 나중에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셨을 때 더 좋은 결과 분명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바뀌시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네. 윌링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고, 그런데 꼭 이럴 때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선택 잘 하시는 분들이 네. 다음에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이게 다 교육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더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잘 되기를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금사 전문가님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 빨리 다가왔네요. 가요? 자,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해가 위에 뜨는 게 좁고.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면서 저는 사실 저희 크게 나오는 것보다 이 네. 작게 나오는 거 되게 좋은데요? 저희 시청자님들도 크게 나올 때 네. 같이 놀라셨다고 저희처럼. 이렇게 보니까 저희 쏙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럼요. 멀리 봐야 저희는 예쁩니다. 아닌가? 자, 멀리 어째- 보고 잠깐 봐야 예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저희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4위에 랭크된 책을 맞춰달라 말씀드렸죠? 아직 4위입니다. 아직 공개를 4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예요? 나는 검사였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과연 맞을까요? 과연? 공개 주시죠. 김은경의 마흔 수업이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아주 아쉽게 빗나갔어요. 어쨌든 네. 피터님께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적극적인 참여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 책 자체는 이제 40대에 대해서 40세가 느끼는 네. 이런 불안감 같은 거 딱 있는데 진짜 공감이 됩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본 건 아니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줄인 걸 봤는데 보니까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이게 네.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0대까지는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되게 했었는데 다행히 토마토 TV에 와서 여기 토마토 TV에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려져서 좋은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결과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40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0대이신 네, 분들 종목 진단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한번 그중에 한 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반부를 더 반짝반짝 빛내주실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을 좋죠. 해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스피입니다. 네. 네, 목소리만 들리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소리는 뭐 잘 들리니까요. 일단 중요한 멘트를 하나 들어봐야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PB님 오늘장 주목할 만한 특징주를 혹시 어떤 종목으로 꼽고 계십니까? 네, 우선 삼성 SDI 꼽고 있습니다. 어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IRA이죠.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서 이제 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 지침 규정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배터리 부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이제 희비가 엇갈리든 간에 최종적으로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 또 미국과 FTA 체결 맺지 않은 국가에서 이게 수입을 하더라도 FTA를 맺은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면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것은 그 중에서 왜 삼성 SDI냐라는 이야기겠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두 종목이 셀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들한테 익숙하고 좀 부각받는 업체들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조 원 규모 이제 투자 발표를 했었죠.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 발표를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사그러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측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캐파 증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회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한 2025년 배터리 생산까지 25년도에 배터리 생산 시에 필요한 이제 원재료를 소재를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역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에코프로 EM,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제 계약 2025년도 계약된 것으로 좀 유출을 해보게 되면 2025년 말 기준 삼성 SDI가 한 200기가와트 정도 이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한 105기가와트이기 때문에 한 2년 사이에 2배 정도 이렇게 이제 캐파 증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또 삼성 SDI 차트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횡보하고 있는 국면 보여주고 있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 전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았던 부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셀 업체라서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차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 오늘의 특징주 삼성 SDI로 살펴드렸습니다. 또 유명한 또 셀사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역시 배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2차전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텐데, 네. 잠시만요. 저희 랭킹이 지금 4위, 5위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말이 많아요. 네, 리스트 3개 남았거든요. 네. 세이노의 가르침, 스즈메의 문단속, 여기 일본인가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대한민국 검사가. 3개 남았습니다. 이 중에 네. 3위에 링크된 책이 뭘까요, 여러분? 요거 쉬울 것 같은데. 3위 한번 네.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미리 지금 3위에 세이노 테리님께서 외쳐주셨거든요. 벙벙님은 스즈메 말씀해 주셨는데 스드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스드메? 자, 그러면 3위에 랭크된 책을 맞춰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맞춰주시고 잘 참여해주신 분께 종목 상담 진단의 기회를 더 많이 드립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이호섭 PB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여김애경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아까 툴툴거리셨는데 바로 걸렸습니다. 자, Y2 솔루션. 예. 매수 가격이 3,0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와, 이거 지금 충격이, 이거 어떡하죠? 심하네요. 이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유양 DNU 일때부터 이 거래 정지 한동안 됐다가 다시 지금 재개된 거거든요. 와, 지금 물 타서 이 정도래요. 2차전지 관련도 있고 더구전자가 주주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좀 부탁드려요. 1,000원도 안 됩니다. 지금 오늘 5% 가격 오르는데 아휴. 30%에요, 30%.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호섭 PB님, 이거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Y2 솔루션 3,000원에 30% 추가 매수해도 될지까지 여쭤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 볼까요? 네, 우선 지금 3,000원 매수가의 지금 가격 정도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지금 한 70% 정도 마이너스, 60%, 70% 마이너스가 됐을 상황이라고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희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Y2 솔루션, 아까 유양 DNU 앞에서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도부터 유양 DNU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2021년 7월, 그러니까 2년 전 7월에 여름에 이제 Y2 솔루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보통 이름을 바꿀 때는 그 회사가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조금 더 뭔가 더 나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투자자들에게 새롭게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되는 곳이 이제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바이오 신약 개발한다고 해서 신사업 육성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바이오 쪽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와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은 없지는 않은데 좀 드물게 올랐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 전지 그 밸류체인 안에서 이렇게 순환매를 한 거죠.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2월부터도 계속 밸류체인 순환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휴맥스 같은 경우가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좀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 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관련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결국에 충전소 2차 전지 안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업종 안에서도 약간 소외된 업종이라는 거고요. 그 소외된 그 안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라고 저희가 부르죠. 보통 주력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굳이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선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대주주가 더구전자고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머지 30%를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이제 평단가를 절반으로 낮추려면 30%를 더 투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30%를 투입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잘 나가는 업종, 잘 나가는 섹터에서 오히려 차익을 내는 게 나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방금 이제 이 화이트 솔루션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이 여전히 좋겠구나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이제 더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든지 더 매기가 붙어있는 종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화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업종 내에서 수평 이동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네. 같은 비슷한 업종 내에서 수평 이동을 권유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애경님께서 지금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호섭 PB의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힘을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종목 진단 하나 해봤으니까 저희가 3위에 랭크된 책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3위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이 바로 3위에 랭크가 됐을까요? 바로 책 뭘까요? 대한민국이 3위네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가 베스트셀러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시죠? 예,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쓴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수필체는 아니고 약간 데이터 팩토로 나 이거 말하겠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한 책이 되겠습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나 보네요. 올해 2월 21일이 이 관련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밍이야. 그렇죠. 이제는 말해도 된다라고 해서 쓰셔서 3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과 스즈메 분단서 2개 남아있거든요. 랭킹 1, 2위. 여러분 이제 2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맞춰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종목 진단 신청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접수 가능성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을 가볼게요. 자, 이번에 오늘 종목이 뭘까요? 제가 할게요. 전화입니다. 전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덕산 헤이메탈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예. 덕산 하이메탈 얼마에 사셨어요? 네, 5,98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좀 높아요. 80%예요. 와, 이거 계속 물 타신 거예요? 물타기는 아닌데요. 좀 네. 됐어요. 저 한 달 정도 한 달.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자꾸 6,830원까지 올라갔다 해도 그냥 안 팔았거든요. 아쉬우시죠? 더 갈 줄 알고요.
예, 두 가지 하겠는데 그 바로 빠지고 또 원대 700 얼마 가다가 또 빠지고. 아니 이게 80% 갖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좀 힘듭니다. 아니 너무 확신에 차셔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차긴 쳤는데요. 반도체가 좀 한참 나간다고 하길래. 그렇죠. 그래도 한 15%는 갈 줄 알았더니 20%도 안 가고. 저희 시청자님도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 아유 과감하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럼 이 덕산 하이메탈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반도체 좀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은 쭉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하나 마이크론이랑 같이 보시니까 더 많이 아쉬우셨겠습니다. 예, 아쉬우죠. 네. 그거는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네네. 가지고 있다가 11,300원대에 팔고 이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거 그 답답한 마음 잘 알겠고요. 네, 그러고 나더니 막 그냥 올라가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오타래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로 질주했는데. 이거를 반도체라 또 올라갈까봐 샀더니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덕산 하이메탈 어쨌든 업황 자체를 반도체 좋게 보시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호석 PB님 이번에 덕산 하이메탈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비중 8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셔서 다소 좀 놀라는 감은 있습니다. 우선 좋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종목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손실을 볼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종목당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해 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실 거라는 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는 솔더볼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이 솔더볼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글로벌하게는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요 매출처로서 가지고 있는 곳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들기만 하면 팔 곳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조금 주목해서 볼 포인트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 내용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자회사로 이제 종속회사로 이제 덕산 랩코스라는 이제 이름이 어려운 회사가 좀 하나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방위 산업 전문 기업입니다. 항법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야기할 때 부각받는 요소가 반도체가 한 축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축이 항공우주와 관련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이제 덕산 랩코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 마이크론하고 저희가 이제 두 종목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둘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아까 솔더볼 2위 업체거든요. 최근에는요. 그리고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제일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K-칩스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K-칩스법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호대 혜택을 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에 대한 의문부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후공정을 더 강화해서 후공정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반도체의 더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미세 공정, 정밀한 공정들이 필요하고요. 이 정밀한 공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업체들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전망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자회사 관련한 이슈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지난주부터 해서는 매기가 다소 꺾인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반도체 업종 자체, 업황 자체가 뭐 개선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매기가 2차 전지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이다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넘어간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15%, 20% 노리는 것까지는 다소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정고점이 6,920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그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적산 하이메탈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비중은 조금 줄이셔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보유를 하시다가 6,900원대 전고점까지 온다라고 하면 50%죠. 그러니까 전체 80%에서 40% 절반은 이제 한번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서 현금화시킨 자산은 가능하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서 조금 더 매매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절반 차익 실현이랍니다. 나머지 가져가자고 하시는데 지금 도움 되셨습니까? 예, 도움은 됐는데 8,000원까지는 안 가네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 궁금증 있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고 그때 또 정말 큰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지금 이호섭 PB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1시간 다 갔어요. 네. 자,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에 떠 있으니까 기분 이상해요. 저희에게 뭔가 빛과 소금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마지막으로 2위, 1위까지 다 한번 동시에 공개를 해볼까요? 자, 1위 갑니다. 자, 2위가 스즈메 분달속이었군요. 그렇다면 1위는 요거네요. 세이노의 가르침. 그쵸.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요거 굉장히 유명해요. 부자분이 쓰셔가지고 네. 부자 되는 법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알려져 있는 부자는 아니고 네. 일본에 또 이렇게 숨은 고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다들 어떻게 수익을 더 창출할까,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이런 고민이 부에 대한 갈망이 참 많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3월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랭킹쇼 사실 앞으로도 오늘은 뭐 책에 대한 주제를 풀어봤지만 정말 다양한 주제로 랭킹을 매겨보겠습니다. 이런 뭐 아무거나 주제도 있고요. 가끔 또 시황과 관련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뭐 종목에 대한 이런 랭킹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종목 진단의 기회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반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